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정면 승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규제 개혁을 놓고 이른바 끝장 토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입니다. Yes나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YTN 뉴스 FM 강재원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요즘 좀 시끌시끌하네요. 이게 이제 당내 경선 규칙을 두고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는 공천의 방식을 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예. 또 중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천위와 최고위가 서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이 수없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후보자들의 전략 공천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천위는 어제 여성 전략 공천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러자 공천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 등이 다시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천위 위원들은요, 사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일부 의원들이 반대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공천위에서 제기한 전략 공천 지역은 일단 서울 강남, 대구 북구, 경북 포항 한 대여섯 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역시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크고요. 네. 실제 일부 예비 후보들은 상경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계파의 여성 후보자를 내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분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번복하고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전략 공천 문제까지 겹치면서 집안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초선거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네. 근데 민주당 쪽이죠. 이제는 뭡니까? 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새정치연합이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서 네.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내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을 때요. 당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기초공천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게 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도요.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게 된다면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적인 체급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합 당시 가시적이었고 유일한 명분이었기 때문에요. 이를 뒤집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났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만나서 뭐 협의를 하긴 하는 모양인데 이게 처리 시한이 사실상 내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제법 문제를 놓고요. 여야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시한은 하루 남았습니다.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려면 내일까지죠. 21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좀 급하긴 했나 봅니다. 황우여 대표는 비난을 접었고요. 대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야당에 간곡히 요청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네,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듣는 참 착하고 낯선 단어들입니다. 갑자기 착해졌나요? 그렇습니다. 좀 네. 급한 거죠.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법 등과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뭐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치는 협상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협상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소위 끝장 토론이라는 거 하고 있죠. 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사회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린다고 지적을 했고요. 보신주의에 빠진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지적을 한 것은 물론 좋지만 이 장관들도 소신 발언을 했다가 목이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용감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참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하기로 한 게 24일, 29일 아니었나요? 네네. 2차 집단 휴진이었는데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철회하기로 했나요? 네, 일단 유보 같습니다. 예. 네, 의사협회는 2차 집단 휴진 철회 여부를 놓고요. 네. 전해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3%가 투표를 했고요. 그중에 62%가 파업 유보에 찬성, 유보에 찬성을 하면서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의협은 앞서서 보건복지부와 협상 끝에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시행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 협의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당장 진행되는 원격 진료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사업의 범위나 방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의료 수가만 챙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겹치면서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것도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잠시 지나가는 비라도 도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목요일은 술생각과 음주가 느는 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 퇴근길보다는 조금 더 힘들 거라는 거 예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사덕역과 남태령길 양방향으로 많이 밀립니다. 남태령길 통해서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 남태령 고개 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 사당역에서 동작대로 쪽으로 진입해서도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교차하는 남부순환로는 공항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서요. 낙성대 까치고개 지나는데 차량들 움직임이 둔한 상태입니다. 요즘 충정로 아현고가차도 철거 공사 때문에 신촌에서 충정로를 지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충정로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지나는데 밀리고 있고요. 마포로도 공덕 오거리에서 아현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20km 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경색된 한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자 회담 형식으로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무부 출신이시죠. 동서대학교의 조세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최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이제 문제라면 한일 양국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3자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거죠.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네, 아직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는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침 미국하고 이렇게 3자가 모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간접적으로나마 한일 관계에 조금 개선의 실마리도 찾아보면서 예. 또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양자회담은 조금 더 신중히 지켜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일 간의 양자 회담이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제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들이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 문제를 우선 좀 네.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요.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여러 가지 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수정주의적이고 퇴행적인 조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야스쿠니 참배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조금 정상회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가 관계가 좀 경색돼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풀기에는 좀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아직도 한일 간의 양자하기는 여건은 좀 성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일본 쪽의 태도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같은 게 보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우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다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베 총리는 그거를 원래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요. 네. 그것을 좀 자기 소신을 좀 죽이고 이번에 고노다마는 수정하지 않겠다, 계승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 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또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에 관한 검증 작업을 추진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위안부 문제 강제성 인정했던 게 여러 가지 증거도 부족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다시 검증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거는 조금 아베 총리가 아베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그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아베 총리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건 사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렇습니다. 야스쿠시 찾아가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고도다마, 무라야마 다마 다 부인하는 것처럼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아주 우적인 행보를 네. 보이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겁니까? 미국에서 좀 네. 설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직후에 굉장히 실망했다는 공식 코멘트를 내놨거든요. 그랬죠. 네,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뜻밖의 없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역시 일본의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퇴행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강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베 총리로서도 조금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목에서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중국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자 문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세게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예. 점점 더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도.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될 텐데요. 네.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네. 이 대목에서 조금 성의를 보이면서 한국하고 또는 미국까지 껴서 3자의 모양새가 되더라도 조금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펴놓지 않으면 네. 여러 가지 일본이 지역에서 고립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을 우려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네. 술수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본심이 아닌데 마지못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한일 양자회담 하기는 조금 성숙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잘못한 거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면 될 텐데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아베 총리는 조금 정치 신조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파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그렇게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우파라는 용어를 하셨는데 사실은 극우파적인 거죠. 극우적인 네, 그런 뭐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전후 체제에서 탈피하겠다 그런 걸 소신으로 네. 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거사 문제, 뭐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이 득실의 문제를 따져 볼 때 한일 간에 지금 큰 뭐 쟁점이 되거나 풀어야 할 무슨 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한일 간에 시급한 과제는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예. 뭐 교과서 문제 이런 식의 좀 과거하고 연결된 문제가 지금 주로 부각이 돼 있는데요. 예. 사실은 한일 관계가 뭐 그런 분야만 현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본하고 우리 사이의 경제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고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또 안보적이나 또는 북한 문제, 지역 정세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이웃에 있는 큰 나라하고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양국 관계가 좀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에 그 아베 정권에서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퇴행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경색돼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는 뭐 일본에게 빨리빨리 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도 좀 걸릴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3자 회담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 참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또 심지어는 무슨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좀 변할 것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좀 양국 간의 뭐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일 그 해관보 정상회 때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은 그런 이슈들은 3자가 나누는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로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3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일본한테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슈들도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3자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형식에 어울리게 예. 조금 지역 정세라든지 북한 문제, 예.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3자 정상회담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국 당사자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3자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다. 이런 그런 점에 중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핵 문제도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핵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협조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좀 우리가 지금 통일 대박론도 제시를 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북한 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굉장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 주변국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본도 최근에 보면 북한하고 여러 가지 교섭도 재개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미국을 포함해서 3자 회담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하고 네. 그런 한반도 문제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조율도 하고 지혜도 모으고 그런 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번 이제 3자 회담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뭐 이 한일 간의 문제가 뭐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앞으로 한일 정상들이 직접 만난다든가 또는 한일 당국자들 간에 무슨 만남이 있다든가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에 좀 전환은 있겠네요. 네, 이게 하나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실마리는 된다. 실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막 이런 실마리를 자꾸 좀 살려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일본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네, 외교부 출신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무슨 뾰족한 방법 없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일본이 뭔가 좀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뭐 일반적인 여론인데 아직도 이렇게 귀를 막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외교적인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어쩐지. 제가 보기에 한일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역사 문제 같은 게 뿌리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한 특효약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 좀 현명하게 관리해가면서 네. 일본에도 사실은 그런 극우파나 보수파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중도를 포함해서 진보,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도 가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따끔하게 과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도 네. 좀 그러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중도, 진보 이런 사람들이 좀 공감을 얻고 거부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련되고 부드럽게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 네. 일을 좀 개선해 나가고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역할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동북아의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무작정 지원해 준 게 아니냐. 또 뭐 집단적 자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말이죠. 뭐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미국이 너무 일본을 봐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렇게 안보라는 부분하고요. 예. 그 역사 인식에 관한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현실적인 안보 전략의 차원에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일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집단적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막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영을 하는 겁니다. 뭐 수십 년 동안 그걸 요청해 왔기 때문에 네. 안보 면에서는 미국은 현실주의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가 되면 야스쿠니 참배했을 때 아베 총리에 대해서 미국이 실망했다 이런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것처럼 예. 그것은 또 다른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볼 때도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일본 편을 든다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안보 전략 면에서는 또 그렇게 일본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면을 보일 때는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일본한테 따끔한 소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분리해서 미국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오히려 똑똑하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일본이 역사적인 퇴행 모습을 보일 때 미국에 네. 대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겠죠. 네. 북핵과 관련해서 뭐 육자회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좀 취해주고 하면 일본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달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게 미국한테도 막 그런 것을 각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출신이시죠. 동서대학교의 조세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스와 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의견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2367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4947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물론 처음엔 한 척들 하겠죠. 대통령뿐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실무진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될 리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산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남.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그 친구는 꿈일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피트라 에센스. 네, 정부가 오늘 규제 개혁에 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예전부터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해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인데요.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경기도가 구성하는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에 임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잘도 갑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슨 면접 봤다고 그러시던데? 예. 취직시험 면접 보셨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 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점수 잘 받으셨나요? 예,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인데, 예. 오늘 글쎄 그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개혁 TF 단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몸이 10개라도 못 당하실 텐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가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입니다. 네. 예, 우리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는 3가지 요인인데요. 예. 한 가지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규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군사시설 때문에 받는 규제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물 때문에 받는 규제가 있는데요. 상수도원. 예, 상수원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이 3가지를 그대로 다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예,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아마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이 저희 지역구였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 4선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예. 이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많은 법안들을 제출해왔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이 규제 개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네. 또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내용을 알고 있다 네. 해가지고 저에게 이 임무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 규제 개혁에 관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경기도로 봐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이슈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예.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만들어진 법인데 예. 이제는 그런 현상이 수도권을 규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집중화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으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이미 끝났고요. 네. 그래서 동경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모든 선진국의 대도시권역에서의 규제는 다 철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때가 왔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도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뭐 공장인들이 막 또 신설되고 말이죠. 또 뭐 예. 대학들도 막 신설이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인구 더 늘어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럼 인구가 그렇지 더 않습니다. 늘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를 서로 푼다 하더라도 네. 이제 제조업 분야 많은 그 토지를 요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수지가 안 맞습니다. 지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요. 예.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규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존에 기업을 하던 분들이 증설을 하거나 예. 그 자리에서 시설 개선을 하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고 같은 공장 면적 내에서 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총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풀어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새롭게 입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수지가 안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다가 보류된 안들이 있는데요. 예. 자연보존권 내에 4년대 이제 대학 이전을 막는 규제 해소하겠다 하는 거 이거 안 됐잖아요. 예. 보류됐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것도 이게 예. 심리적인 건데요. 심리적인 거. 이 4년제 대학을 자연보존권역 내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예. 그런데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선을 하는 법안을 냈는데 예. 비수도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비수도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수도권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게끔 된 거죠. 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이 그것도 이 도심지에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확장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전 부지를 찾는데 다른 지역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네. 자연 녹지 부분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해달라. 네. 그 자연보존권역 내에도 네네. 했던 법인데 이게 지금 비수도권 내에서 비수도권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네.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다 상정을 보류했는데 예. 국무위원들이 다 바보들인가요? 왜 그 말을 이해 못했나요?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체, 그 지자체라든지 예. 관련 부처라든지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경기도 인구가 1250만 명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예. 그동안 서울에 있던 인구들이 빠져나온 거죠. 예. 서울은 이미 그 면적 대비 인구수로 따져보면 포화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도 비싸게 되고
집도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집을 경기도가 아파트를 지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주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그냥 팽창만 된 겁니다. 인구 네. 팽창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네. 경기도민들이 하루에 125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서 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네. 경기도에 만들어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어차피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수도권이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너무 과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치된 견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해서 예. 뭐 경기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예. 오늘 이 귀농 귀촌 인구 이동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예. 계속 요새 늘어나가지고 5만 명이 넘었답니다. 1년에. 예. 그건 지난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예. 한 60몇 % 정도가 귀농 귀촌을 원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그 여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에서 그 이유를 잘 찾아가지고 귀농 귀촌을 많이 늘려요. 서울의 수도권에서이나 이 수도권에서 한 100만 명쯤 비수도권을 가시게 하고 그리고 수도권 그 규제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데 예, 그 방법 찾고 그 수도권에 있는 걸 띄어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의 지방에다가 제대로 된 교육 환경 만들어주고 그렇죠. 제대로 된 문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예, 그거하고 좀 맞바꾸자고 하세요. 지금 대표적인 게 저희 양평 같은 지역이에요. 네. 양평에는 그동안 공장이 늘은 것도 아니고 기업이 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됐고 문화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살고 싶은 곳이 된 거죠. 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공약은 어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 그게 지금까지는 서울의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집만 진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찾아서 서울로 매일 125만 명이 출퇴근을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네.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게끔 네. 그래서 1시간을 되돌려줘서 더 행복한 경기도 도민을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요? 예. 근데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다 도장 찍었더군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명실공히 그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네. 1000만이 넘는 광역단체는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모든 중요한 현안들을 다 안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국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요. 네. 아무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야권의 김진표 의원, 또 원행 의원도 다 찬성을 했었더군요. 근데 국회의원이 아닌 그렇습니다. 또 후보자 한 사람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인데 오늘 버스 공영제에 관해서 이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 보셨나요? 제가 봤는데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 번지수가 틀렸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 문제는 교통시간입니다. 예. 바보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교통시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 125만 명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러시아워 시간에 하루에 평균 2-3시간을 거리에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켜 줄 거냐. 네. 이걸 단축시켜 달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단축시키는 방법은 일자리 만들어서 교통량을 줄여주고 예. 그러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한 30분까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서울에 직장이 많으니까. 아니, 직장이 많으니까 이제는 포화 상태이니까 그거를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는 네.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아,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죠. 이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네.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에서도 봐야 되고 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관계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일단 나와서
또 경기도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네. 또 밖으로 넘쳐나는 거고 이렇게 봐야지 네. 이것을 수도권 비수도 그냥 묶어놓고 가게 되면 네. 결국은 그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들은 이제 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경기도 안에서 그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기도 도민들이 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뭡니까? 예. 라고 물어보면 1위가 교통 문제예요. 교통, 예.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출퇴근을 하고 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 괴로우니까 서울과의 그것을 단축시켜서 아. 시간을 내달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경기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하루 2-3시간을 거리에다 뿌려놓고 어떤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예.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서 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지금 수도권 교통대책의 요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예. 관해서 견해가 아주 확연하게 다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셔서 이제 경선에서 통과가 되시면 이제 본선에 나가시게 되는 순서를 받게 되는데 예. 이번에도 김문수 지사에 의해서 새누리당에서 이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계속성이라든가 네.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제대로 된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이 1250만의 경기도 전체의 인구의 4분의 1을 갖고 있는 경기도를 어떤 인기 영합에 의해서 또는 순간적인 인기몰이에 의해서 도지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네. 하면 저는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네. 또 장관을 역임을 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갖고 있고 예. 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충분히 검증을 받은 사람이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000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오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요.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였죠. 2299님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취지로 규제개혁 내놓았는데 적극적인 자세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가려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582님은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되려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규제 개혁들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우선이죠.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